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 박준호 교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긴급 편성해서 두 편을 1% 초구 저금리 시대 때 보통 우리가 얘기한 투자의 패턴을 잠깐 말씀을 드렸고, 이제 지지난 방송에 이어서 이제 수도권 북부 쪽에 있는 시대 변화를 여러분에게 예측을 해드리겠습니다. 대신 시청자 여러분들이 유념하실 거는 이 방송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자료고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한 목적이지, 이것이 어느 지역을 투자를 가이드하거나 이러한 방송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내리셔서 투자를 하시는 경우는 책임 사유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있음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땅은 아파트가 아닙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은 제가 제일 참 듣기 싫은 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아파트가 무슨 미래, 아파트도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되겠죠. 잠실 같은 경우. 근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러지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보통 합니다. 이제 해가지고, 참 듣기가 참 저거 하고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제가 어디 가서 땅 얘기를 하면은 땅은 분명히 지금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 노타리 땅 좋은 거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명동 땅 안 좋은, 좋지 않은 거를 누가 좋은 걸 다 알죠. 교대, 강남역 다 압니다. 그건 현재 가치예요. 우리가 그 땅을 살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덕동에 있는 빈 땅, 공터가 있을 때 그걸 보고 미래 가치를 보고 산다? 그거는 아니죠. 현재 이용 가치를 보는 거죠. 만약에 강남 사거리에 여러분 명동에 빈 땅이 있다. 그래 놨을 때 그 미래 가치가 아닙니다. 이용 가치를 보고 사는 거죠. 현재를 보고 사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적으려냐면은 땅이라는 건 점쟁이하고 똑같아요. 점쟁이. 그렇잖아요. 앞을 내다보는 거예요. 인생 앞을 내다보는 게 누구야? 점쟁이야. 땅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게 뭐야? 땅에 대한 전문가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 보고 그거 뻥치지 마라고 얘기할 수 있어? 점쟁이 보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럼 미래 가치를 어떻게 합니까? 안 보이는데. 여러분 보여요? 내가 보입니까? 다만 예측을 하는 거야. 예측을 하는 거 현재에서 보면 현재보다 우위니까 뻥이 될 수밖에. 아주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화면에 나오는 거. 화성, 제가 부동산 TV에 처음 나왔을 때 2007년, 8년도에 그때 해주면서 그때서부터 시작했죠. 화성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세마대 분명히 내가 그때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뿐이 안 됐어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정남지구도 마찬가지예요. 도로변이 얼마예요? 10만 원, 20만 원 했어요. 지금 얼마 됩니까? 그러면 또 봐봐요. 2000년도에 당진 분석해드렸죠? 부동산 TV에서 분명히 분석해드렸어요. 평택 어떻게 됐습니까? 2011년도 부동산 TV 모두에 가서 다 분석해드렸죠. 방송 다 나왔죠. 인터넷에 봐보면은 사이버 공간에 가서 보면 박준호 교수 치면은 여러분 다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안성, 아무도 전문가분들도 지금 얘기한 대로 세종고속도로에서 안성 인터체인지 어디 나오냐 예측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방송 보고 아마 난리가 났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데 이게 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파트는 실물이 있어요. 실물 보고 보고 들어가자라고 그래. 그 다음에 개발이 다 된 데는 이미 본 거야. 이용가치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 그거 강의할 사람은 많아요. 아무나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죠. 오랜 동안 경험하고 경륜하고 그 다음에 많은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이러면서 바로 미래를 예측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무슨 과학적으로 돼요? 전혀 안 됩니다. 미리 분석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요즘 유행하는 게 이게 토지란 말입니다. 요즘 말입니다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거를 첫 시간에 이제 지금 첫 시간이 아니고 중간에 이렇게 이제 첫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해놔드렸는데 바로 이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5,000년간 말입니다. 5,000년간 말. 그동안에 고속도로 참 많이 다녀봤어요. 새마을호 KTX 타고 다녀봤어요. 그런데 진작
지네 동네에는 고속도로도 없고 바로 새마을호도 없고 KTX도 없는 동네가, 바로 제대로 된 도로나 철도 하나 없는 동네가 있단 말입니다. 절대 강원도 얘기가 아니에요. 강원도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 강원도를 어느 날 제가 한데 뭐라죠. 지난번에 제가 관동대학을 특강을 갔었어요. 카톨릭 관동대학을 갔는데 상당히 많은 분이 오셨어요. 한 200여 분이 넘게 오셔가지고 수도권에서 이제 누가 온다라 그러니까는 그렇게 많이들 오셔가지고 제가 강원도 18개 시군을 갔다가 한 군 항목으로 딱 해서 강원도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그래서 방송을, 저 강의를 해드렸는데, 제가 어느 날 이제 날짜를 잡아가지고 강원도권을 한데 몰아서 또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강원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강원도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수도권에 있어요. 수도권에 KTX도 타보고 저 새마을호도 타보고 고속도로도 타봤는데 진작 지네 동네는 그런 거 없는 동네가 상당히 많아요. 어딘지 아세요? 제가 고향인 파주를 비롯해서 수도권 북쪽입니다. 바로 고양시, 파주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 동두천, 포천군 얘기다 이런 얘기예요. 7군데 시군이에요. 어디에? 수도권에 있습니다. 거기에 철도 당신네 들어가잖아. 물론 들어가긴 들어가요. 제대로 된 철도가 아니어서 그러지. 물론 이제 GTX 들어온다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저 연천 쪽도 있기는 있어요. 경원선이라고. 근데 이제 제대로 된 철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알으셨어요? 근데 바로 뭐냐? 고속도로는 없어요. 고양시에 고속도로인데 있기는 뭐 있어요? 제2 외곽순환도로 고속도로라고요? 물론 고속도로는 고속도로인데 제대로 된 고속도로예요. 양주군에 고속도로 있어요? 순환도로뿐이 없어요. 의정부 고속도로 없어요. 순환도로 하나예요. 포천은 아무것도 없어. 파주도 아무것도 없어. 7개 시와 군이 그동안에 철도도 없고 고속도로도 없던 동네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동안에 수도권에서 보면 왜 남쪽이냐? 왜 동쪽이냐 서쪽이냐? 그쪽 지역은 철도도 있고 지금 얘기하는 ITX도 있고 고속도로도 몇 개씩이나 돼요. 그런데 북쪽은 보통 얘기하는 이북하고 대적하고 있으니까 그런 요인이 많아요. 나도 알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인프라 시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생각 또 다시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이걸 또 뻥친다라고 그러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5,000년 만에 처음 지역 개혁이 일어나는 데가 7개 시군이에요. 사실은 그 옆으로 가면은 김포시까지도 집어넣어야 돼요. 김포도 고속도로 없잖아요. 그럼 뭐 8개 시군이야. 이러한 데가 바로 뭐냐면 이제서부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리 얘기해 드리면 지금 인천의 그 송도에서부터 청라로 해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김포 신도시까지는 한창 공사 중에서 아마 내년인가 후년인가 아마 완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항 가다가 보면은 지금 뭐 다리 놓고 위에 다리 놓고 있는 거 있죠? 제2 외곽 순환 고속도로입니다. 이제서부터 지역의 축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봐보자 이거예요. 2016년도에 달라지는 수도권 교통망 봐보면 가장 중요한 축은 지금 얘기한 H자가 아니고 직선으로 내려가요. 바로 문산서부터 출발해서 광명으로 해서 자 며칠 후에 개통한다라고 그러죠. 바로 뭐냐 안양서부터 수원까지 며칠 후에 개통한다고 하는데 이 방송 아마 들으시면 개통했을 거예요. 수원에서 평택까지, 평택에서 나중에 그게 어디까지 내려가냐? 홍성으로 거쳐서 제2 서해안고속도로 낳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포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포천에서 출발. 저거는 내년도에 개통입니다. 그 포천에서 어디로 간다? 그 유명한 세종고속도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에서 한 바퀴를 도는 게 순환고속도로, 또
또 밖에서 한 바퀴 도는 게 제2 외곽 순환고속도로다 이거. 근데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을 한번 봐보세요. 북쪽을 봐보는데 남양주하고 구리만 빼놓고요. 또 가평까지도 빼놓고, 그 빼놓고 보면 7개 시군, 김포까지 오면 8개 시군이 고속도로도 없어요. 철도도 없어요. 제대로 된 철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이 동네에 철도도 생기고 고속도로도 생기고 몇 년 만에 말입니다. 5,000년 만에 말입니다. 근데 꼭 이 방송 들으는 분, 저 친구 또 고양이 파주라고 또 뻥치네. 그래서 제가 아주, 왜냐면은 내가 지난번에 우리 제자들을 데리고 한번 갔다가 내가 충격을 좀 받은 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참 꼭 땅 한 평도 없고, 땅이라고 어디서 꼭 저기 맨날 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데 저 지리산 산꼭대기나 가지고 있는 땅 몇 평 갖고 있는 사람이 꼭 뭐냐면 남의 거 갖다가 보기를 그렇게 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게 뭐 드릴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참 저 웬만하면은 남을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는 게 이제 와서 강의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부동산에 그 유명한 가장 매스컴에 많이 탄 사람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저한테는 건대 부동산 대학원 이제 제자 저기 그 후배고, 그러니까 어느 날 한번 제가 강의하는데, 아유 선배님 저 아시죠? 그래서 아유 오래간만이요. 제가 그래 해놨더니 선배님 사실은 토지 강의를 들으러 왔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죠? 라고 그러는데 그 강의 들어온 거 보고 참 네가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매스컴에 가장 많이 나오는구나. 이 저거를 한 거예요. 좀 어떻게 말하면 좀 아시려면은 많이 하시든가, 요만큼 선무당 그냥 조금 아시는 분이 굉장히 고개만 빠딱합니다. 여러분, 자, 요거는 몇 년 전 자료인데 사실은 저희 제자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해놨던 자료인데 2013 타경 22655 한번 물건 번호 봐보세요. 땅값이 얼마예요? 1,000만 원입니다. 어디? 그 유명한 여러분들 포천 가는데 지금은 또 달라졌어. 땅값 나오잖아요. 토지 1098평 332평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땅값만 31억 2천이에요. 그럼 평당 얼마야? 10억, 1억 아니, 1,000만 원 아닙니까? 뭐가 1,000만 원이야? 그 얘기하는 분이 꼭 땅 한 평도 없고 지리산 산꼭대기나 땅 갖고 있는 분이 얘기한다니까. 그 저 땅이 지금 얘기한 감정평가사가 뻥쳐서 온 거예요? 생각을 바꿔주세요. 그런데 이제 또 변화가 온다 이거예요. 알으셨어요? 그 다음 거 한번 봐보세요. 제가 최근에 저희 또 제자들에게 제가 이제 개발론을 강의하다 보니까 생각을 바꿔줘야 되거나, 생각을. 그동안에 왜 부자가 못 됐냐? 고리타분한 그 생각 때문에 부자가 못 된 거예요. 부자 되는 사람의 생각은 분명히 3%야. 일반인하고 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땅이라는 건 장점만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전문가라고 해서 단점만 보다가 보니까 땅을 갖다 제대로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봐보세요. 아까 얘기한 평당 1,000만 원짜리예요. 근데 땅 생긴 거 한번 보세요. 자, 신권 가격 그래놨죠? 저기다가 봐보면 뭐 손가락 같은 거로 해가지고 땅 다 있는 게 도대체 어디예요? 쬐끄만 거 하나뿐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본도면도 나오시잖아요. 저 땅값이 얼마예요? 저 땅이 1,478평이에요. 저 땅이 얼마냐? 40억입니다. 아셨어요? 40억이에요. 40억이면은 애들 이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북부 쪽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는 철도도 없어, 고속도로도 없어, 그러면서 여지껏 지태워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도면을 한번 보시면 서울에서, 자, 맨 왼쪽에 보면 77이라고 제가 저 색깔을 좀 흐릿하게 해놨는데 하나 있죠. 저기 77번 그 유명한 자유로입니다. 자유로는 어떻게 되냐? 지금 문산서부터 출발을 해서 목포까지 해안가로 내려가는 도로가 77번 국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주홍색 선이 하나 있죠. 그게 1번 국도입니다. 그게 통일로라고 그런 거예요. 옛날에 이제 개성을 가고 신의주를 가고 그래 놨을 때 바로 1번 국도를 타고 갔죠. 그 다음에 양주로 해서 가운데 양주로 해서 너무 올라가는 뭐가 있어요? 3번 국도가 있습니다. 3번 국도가
의정부로 해서 저기 양주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의정부인데 제가 그걸 잘못 착각을 해놨네요. 양주하고 의정부, 그러니까 의정부를 거쳐서 양주를 거쳐서 동두천을 거쳐가지고 연천으로 가는 게 3번 국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포천으로 해서 철원 가는 게 43번이에요. 그러면 기권해보자 이거예요. 77번까지 합쳐봐야 하나, 둘, 세 개, 네 개 도로뿐이 안 돼요. 어디가? 북쪽이 그래놨던 거예요. 그런데 앞에 있는 고양시, 양주시, 의정부시로 간 게 제1 외곽순환도로. 제2 외곽순환도로가 금년도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지금 시작을 하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1000매덕인가 예산 편성을 해놓고 그랬는데 바로 제2 외곽순환도로가 금년도서부터 본격적으로 나가요. 근데 저기에다가 철도 표시를 해놓은 곳이 지금 경의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의정부로 해서 동두천으로 해서 그 다음에 연천 철원까지 가는 경원선 딱 2개 철도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파주시에 GTX 연장선이 들어가기로 했죠. 그 다음에 7호선 철도가 어떻게 됩니까? 양주 신도시까지 확장하기로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파주에서 서울로 해서 아까 얘기하는 고속도로가 생기고, 그 다음에 포천으로 해서 구리로 해서 용인으로 해서 그 다음에 내려가는 세종고속도로가 생기고, 이 도로가 생기면서 지역에 대한 변화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자,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보다 머리 좋은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잘 한번 보세요. 자, 도로 어떻게 보세요? 분명히 현재 가치라는 건 이거는 여러분이나 나나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용가치도 이건 웬만큼, 그런데 미래가치, 보통 얘기한 뜬구름이나 뻥친다라고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잘 봐야 이게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여러분 미래라고 우리는 것이 지금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손금을 보든 아니면은 뭐를 보든 관상을 보든 아니면 뭘 보든 토종 비교를 보든 뭐에 근거해서 여러분이 미래를 예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턱대고 예측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뭐가 제일 정확하냐? 아무도 얘기를 못한다 이거예요. 그럼 누가 확률이 많은가? 그걸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미래가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미래가치를 100% 맞출 수 있는 사람 신하님은 없습니다.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다 못 맞춘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맞출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라 이거예요. 그게 땅을 잘 보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결국은 미래가치라고 그러는 건 지금서부터 미래가치가 열리는 거예요. 5000년 동안 충격을 준 게 아무것도 없었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일 먼저 거기 철도 다 아니면 고속도로 있어. 아무것도 없었다니까요. 그러면서 여지껏 5000년 동안 버텨온 거예요. 그러면서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한번 이제 보시자 이런 얘기예요. 자, 우선은 제일 먼저 여러분 화면에서 지난번에 잠깐 보여드린 데에서 포천에서 구리로 해서 요번에 이제 사업자 선정에 의해서 이제 공사에 대한 이제 실시 설계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용인까지 이제 아마 착공을 하게 되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뭐냐면 구리서부터 미사지구로 해서 그다음에 이제 위례 신도시로 해서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용인으로 해서 안성으로 해서 나가는 세종고속도로가 내년에 어떻게 되냐? 포천에서부터 구리까지가 내년에 완공이 내년에 완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완공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노린 게 회사 이름을 대도 괜찮을까요? 자, 작년 2015년도 9월 달에 700세대면 적은 세대가 아닙니다. 어디에서? 수도권 북쪽에서. 그것도 미분양 그렇게 많이 나온 그 유명한 여러분들 옥정 신도시라고 아시죠? 양주 신도시다 이런 얘기예요. 옥정지구예요. 옥정지구에서 그 유명한 그 대림에서 회사 얘기 좀 하겠습니다. 대림에서 분양을 했다 이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완판해 버렸죠. 완판. 근데 왜 완판했나?
그걸 모르시는 분들 현장 안 가보신, 그 북쪽인데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 안 가보셔도 돼. 거기서 사람 사는 데야. 땅값도 비싼데, 아까 얘기한 1,000만 원짜리야. 도로변에 가면 1,000만 원짜리란다니까. 땅 한 평도 없는 분이 그런 데가 꼭 그런 얘기하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봐라라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 또 봐봤더니 또 뉴스를 한 게 1200세대, 원래 거기가 2000세대입니다. 2000세대를 또 분양하겠다 이거야. 1200세대죠. 도합 2000세대를 도합 분양을 하겠다. 대규모 단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양주 신도시예요. 그게 옥정지구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 철도 이제 복선으로 해서 저기 그 동두천까지 가고 소요산까지 가고, 소요산에서부터 지금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디까지? 연천까지 복선으로 지금 도시철도가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내년에 왕공원은 저 노선을 한번 봐보세요. 자, 포천에서 구리터널이라고 그렇게 보이시죠? 화면에. 그걸로 쭉 내려와야 되는데, 자, 제가 파란 글씨로 해놨어요. 왼쪽으로 나갑니다. 저게 바로 뭐냐면은 서울 JCT라고 나와 있죠. 소울, 저게 송울입니다. 송울이. 소울 JCT 정션 체인지다 이거예요. 그러면 포천에서 구리까지 가는 민자고속도로 주식회사에서 저 고속도로를 놓을 때, 여보시오, 당신네들 아무래도 제2 외곽순환도로 놓기로 돼 있지. 그러면 서울서부터, 송울이서부터 고개 하나, 그게 축석검문소입니다. 그 고개 하나, 축성리, 고기를 고개 하나만 넘으면은 바로 양주의 옥정지구인데, 내가 양주 IC까지 옥정 지나서 양주 IC는 동두천 입구다 이거예요. 동두천 입구까지 내가 그러면 고속도로를 놔놓고 내가 돈 좀 받아 먹을게. 왜 그러냐?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옥정 신도시에서 양주 신도시 동두천이나 이런 데에서 세종시를 이제 가기 위해서는 저 고속도로를 타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해서 오케이를 받은 거예요. 저게 언제 개통된다? 내년에 개통된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시대가 바뀐 거예요. 어디에서? 양주 신도시에서 지금 얘기한 완판 행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자, 남이 얘기하는 거를 인정 안 하시려라고 우리는 참 어떻게 말하면 저처럼 속이 넓지 못하신 분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제서부터 새로운 시대, 바로 새로운 각도에 의해서 바로 이제 북쪽에 있는 시각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는 거는 저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내년이면 개통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직접적인 영향으로 이제 뭐가 비치냐? 그동안에 그 분양이 안 됐던 그 유명한 양주 신도시에서 2000세대가 지금 완판을 지금 앞두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시대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생각을 바꿔주십시오. 알겠어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보이시게 되십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고 2부 강의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